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10개의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973년대에는 한국을 일본에 묶어서 이렇게 권역을 만들어 놨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빚이 엄청 많아진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2009년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아마 그 해일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이명박에게로 넘어가고 이런 때입니다. 근데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천년 계획. 유엔은 상당히 그 중국의 힘이 커져가고 있죠. 그 국제기구의 이미 중국의 힘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발표한 것을 보면 지도가 한국이 중국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그 서구 사회에는 그 선진국으로서 지역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된 것이 있는데요. 또 다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존 티토라는 그 본인이 그 미래 사회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과 비슷하게 그렇게 미국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2036년도에는 한국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된다.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지도는 2036년도 일어날 그런 일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세계 통제와 세력의 테스트베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이제 좀 다르게 그 세계 통제가 그럼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미국의 경제를 10주 동안 봉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4월 3일자니까요. 요새 들어서 그 미국이 트럼프는 그 경제를 오픈시키기를 원하지만 그 안소니 파시라는 이 사람은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은 이 파시에 대해서 신용을 더 한다 그럽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근데 이제 두려움 그런 것이 지금 퍼져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파시라는 사람은 오히려 미국 민주당 쪽, 그러니까 밤의 대통령인 빌 게이츠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면서 경제전을 일으키는데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싸움을 붙고 있잖아요. 그런데 5월 초 며칠 전이에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주식 채권 투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 이런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지만 그 투자 한도를 다음 달에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중국이 그 외국 사람들의 투자 그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자 뉴스로는요. 트럼프는 미국의 연기금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대 자금이잖아요. 이 연기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중국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파워 간에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 그것에 대해서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경제 뉴스를 요새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보는데 한국 경제 뉴스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뭐를 주로 다루냐면요. 실물 경제, 미국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냐. 이거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미국의 통계는 상당히 불확실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요.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왜 이렇게 늦냐? 그것은 코로나 환자가 아닌데도 거기에 들여보내가지고 일부러 확진자 수를 늘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령 암으로 죽는다. 그런데도 코로나 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하면 통계학상 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의 그 언론, 방송은 민주당 쪽인 자본력이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령 중앙일보, 그것이 한국 민주당 쪽을 서포트하는 그런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언론사들이 굉장히 미국 민주당 쪽 있는 경우도 미국에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죠. 가령 BBC나 CNN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언론 방송이 잡혀있기 때문에 통계가 조작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누가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실업자 수가 지금 3천만 명 이상을 넘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비정규직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돌아가면 쉽게 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인구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물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이런 것은 어쩌면 피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제조업을 다시 미국 쪽으로 가져와서 리쇼어링을 시킬까 그거를 골몰하고 있고요. 또 주식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월 15일 날 화웨이의 미국 면허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반도체 쪽 산업을 일으키는 거는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중국 쪽도 거기에 많이 지금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 녹색 부분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제 동영상 밑에 그 아주 그 경제 뉴스를 잘하는 한국 젊은이가 있어서 그 젊은이를 추천하면서 거기 링크 주소를 넣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젊은이가 굉장히 그 세세한 것을 많이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IT 산업과 헬스, 그러니까는 바이오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거기 대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중요한 IT 이 산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언택, 그 비대면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이것은 이제 과거라기보다도 6개월간 그 대표 종목을 말하는 거고요. 1개월 전에는 이렇게 녹색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것은 주가가 더 상승했다는 뜻인데, 즉 더욱더 비대면 쪽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유 자금을 가진, 또 물론 미국에서는 보통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된 그 비정규직의 그 3천만 명의 그 실업군들은 애시당초 이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따로 노는 겁니다. 실물경제랑. 실물경제가 지금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화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세계를 전자사회로 만들어서 통제화시킬 수 있는가를 골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인구 감축을 원하니까요. 또 노인 인구가 직격탄을 맞고, 또 그 계층적으로 굉장히 최하위 계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거기에 희생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은 소비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사회복지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나 캐나다보다 굉장히 불확실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중산층 이상들은 상당히 삶이 여유로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많이 돈을 벌고, 또 자본 집중이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일찌감치 코로나 사태를 예견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자본력을 진 사람들이 지금 이 증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실물 경제랑 다르게 돌아가나, 이 괴리를 느끼시는 분은 이런 한 사회의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 자체를 일단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경제 뉴스들에서는 대부분 실물 경제랑 증시가 왜 이렇게 달라? 이것만을 논하고 있고 굉장히 그 겉핥기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제 동영상을 경제 뉴스를 다루는 분들이 더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달러 인덱스 문제도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올라가? 이 문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후진국에서 지금 현재 달러가 필요하고,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달러 소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밤에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빌 게이츠가 기획한 것, 그것대로 지금 닥터 파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미국을 위해서 경제를 돌려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자 투개표도 사실은 한국은 테스트베드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